누가 돈 벌어오라고 등 떠미는 것도 아닌데 블로그로 수익이 안 나서 조급하신가요? 나 혼자서도 이렇게 잘 번다고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시나요? 제가 엄청 오랫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갖고 있을 때는 될 일도 안 돼요. 특히 블로그 부업이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월 몇백 달러대만 몇 년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월 1000달러대로 수익이 점프했을 때 쓰기 시작한 키워드 잡는 법 보여드릴게요. 키워드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대로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 스포일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블로그로 돈 버는 거 다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인간이 원하는 근본적 욕구를 생각해보면 전 그게 다 애드센스로 돈 버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월 수입이 더 늘고 지금보다 더 좋은 걸 누리고 좋은 걸 남들보다 싸게 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가벼운 몸으로 사는 거, 그리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사는 거, 그걸 다들 원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저 한 문장에서 얼마나 많은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지 저도 벌써 머릿속에서 글 10개는 더 썼어요.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저도 글 쓰는 속도가 안 따라주니까 아직 100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는 거겠죠? 저는 요즘 제가 안 겪은 주제는 잘 안 써요. 단가 높고 경쟁률 좋아 보여도 잘 모르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해요. 톡 까놓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돈 된다는 대출 키워드 안 써요. 저 말고도 쓰는 사람 많고 자세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나중에 대출을 받고 경험한 걸 쓰면 모를까, 모르는 거 쓴다고 요즘은 덤비지 않아요. 에너지를 엄청 써야 되거든요. 대출 키워드 단가가 10,000원이면 전 그냥 2-3천원짜리 키워드 3개 더 쓰는 게 제 입장에서는 블로그 유지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블로그 오래 하려면 큰 욕심부터 버리는 게 언제나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욕심과 조바심이 제일 크게 작용하는 분야가 블로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고요. 저렇게 돈 되고 비싼 키워드 잘 안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글 써서 월 100만 원은 버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재택근무하면서 집순이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병원, 은행 가고 미용실도 가고 배달도 시켜 먹고 외식도 하고 살거든요. 그냥 이런 일상에서 겪은 일을 쓰고 있는데 그냥 쓰면 일기가 되어버리니 제가 겪은 일에 어떤 요소가 가장 돈과 연관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봐요. 인간의 근본적 욕구를 가장 자극하는 게 언제부턴가,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돈일 것 같거든요. 애드센스 광고도 단가가 높은 건 돈, 경제, 금융과 관련된 것 같고요. 제가 어제 통증의학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냥 여기서 출발해요. 가장 최근에 경험한 게 가장 빨리 글쓰기 좋거든요. 여기서 글을 쓰기 위한 키워드를 생각해봐요. 1차적으로 생각나는 건 물리치료 효과, 물리치료 종류 같은 키워드죠. 근데 지금 굳이 안 찾아봐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돈이 되는 키워드는 통증의학과, 건강보험, 물리치료, 실비청구 같은 게 떠올라요. 실제로 어떤 게 더 돈이 될지 구글 키워드 플래너에서 키워드 단가를 찾아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물리치료 종류나 치료 효과보다는 보험이나 실손, 실비 같은 단어가 들어간 게 단가가 훨씬 높죠. 물리치료 받고 시원했다, 통증이 없어졌다 이런 내용도 쓰지만 마무리할 때 이렇게 단가 높은 키워드를 언급한 내용을 한두 문단 더 써주세요. 물리치료 실비 청구 된다 하면 내 글 보러 온 사람들 눈이 얼마나 반짝이고 끝까지 보겠어요. 일상에서 하나의 경험을 하더라도 이렇게 더 비싼 키워드가 될 만한 걸 찾아봐요. 근데 물리치료 어쩌다 한 번 가는 건데 그럼 매일 건강 관련 키워드를 직접 경험해야 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 보험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꼭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만 써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그렇게만 쓰면 염탐꾼만 늘어나고 공격받기 딱 좋아요. 블로그 공격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경제 블로그로 주제를 잡았어도 물리치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실비 청구 방법 얘기하면 그것도 경제에 관련된 포스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험을 언급하니까요. 경제 블로그에 쿠팡이츠 주제로 써도 돼요. 대신 맛투기나 서비스 잘 받아서 좋았다 이런 내용은 조금만 넣고 쿠팡이츠 첫 주문 할인 쿠폰 받은 방법, 쿠팡이츠 친구 초대하고 할인받는 법 같은 거 또 한 문단 쓰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죠.
여기 쿠팡이츠 친구 초대 광고 단가 보이시죠? 최저가가 2,799원, 최고가가 9,685원이에요. 최고가는 유튜브 같은 데서 적용되는 거라는데 그래도 내 블로그가 지수가 높다면 최저가보다는 확실히 더 나올 때도 많아요. 어쨌든 우리는 블로그 운영할 때 보수적으로 이 최저 입찰가 위주로 보시면 돼요. 좋은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잖아요. 이렇게 할인 쿠폰을 확실하게 뿌리는 서비스 같은 거 이용하셨다면 쿠팡이츠 같은 키워드로도 경제 블로그를 채울 수가 있어요. 지원금 대출 관련 블로그로 운영한다고 꼭 정부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저금리 대출 이런 주제만 써야 전문 블로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원금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주고요. 지자체 복지도 소수의 찾는 사람만 찾아요. 코시국대 뿌리던 전국민 지원금급 규모 아니면 이제 이런 주제로만 블로그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원금 대출 키워드로 채우다가 물리치료 효과 같은 키워드를 포스팅하면 좋은 게 내 블로그를 염탐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물리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노골적으로 비싸고 핫한 주제만 쓰면 사람들이 공격해요. 광고를 미친 듯이 클릭하는 무효 클릭으로 내 애드센스 계정을 망가지게 한다든지 내 블로그를 즐겨찾기 해놓고 쓸 때마다 키워드를 그대로 베껴간다든지 해요. 저도 한창 핫한 주제로 시리즈를 쓴 적이 있는데요. 나름 창의적으로 쓴 글이고 제 경험에서 나온 순서대로 쓴 건데 시리즈 순서까지 그대로 베껴가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마치 자기 경험처럼 단어만 바꿔서 문장 구조를 그대로 베껴갔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키워드 뺏길까봐 그런 건 아닌데 경제 블로그 해야지 했다가도 매번 대출 금융 이런 것만 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병원 다녀온 후기로 위장해서 실손보험 광고도 노리고 음식 먹고 맛집 후기로 위장한 신용카드 광고 노린 글도 써요. 이렇게 하니 주제 선정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 일상에서 누렸던 거 일기처럼 남기면서도 돈 되는 키워드 끼워 넣고 돈도 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수익형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든 잡블로그처럼 보이게 되는 블로그로 나아가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어떤 키워드 속에서든 큰 카테고리는 내가 뭘로든 정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큰 줄기를 잡은 나만 아는 전문 블로그로 운영이 가능해요. 물리치료 받고 와서 실손 청구에 대해서 쓰면 경제 블로그에 어울리고 물리치료 장비화 효과에 대해서 쓰면 치료기기 업체 광고가 와서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같은 주제에 여러 블로그에 써도 됩니다. 내가 쓴 키워드가 한 블로그에서 조회수가 몇백, 몇천이 나오고 글 하나로 하루 수익이 $100 가까이 찍히면 눈이 뒤집혀요. 돈 맛을 알아버렸는데 그런 걸 한 블로그에만 써두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래서 귀찮아도 다른 블로그에 유사문서 안 걸릴 정도만 바꿔서 쓰는 정도로 또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복붙하면 내 블로그 다 망가지고요. 같은 주제로 다른 블로그에 쓸 때 귀찮아도 문장 전환하는 거 정도는 직접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의어 같은 거 평소에 많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럴 때 챗 GPT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챗 GPT로 쓴 글은 이상하게 노출이 너무 안 돼서 그냥 노가다로 바꾸고 있어요. 유의어로 바꾸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단순하고 별거 아니에요. 또 하다 보면 빨라져요. 이 정도로만 바꿔도 유사문서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귀찮다고 그대로 갖다 쓰면 블로그 2개, 3개 동시에 다 망가지니까 절대 복붙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쓰겠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이게 은근히 완벽주의를 조장하더라고요. 블로그 글이 무슨 움베르코 에코 소설 마냥 명문일 필요는 없는 건데 막 한 번에 잘 써서 끝내겠다 생각하니 너무 부담스러웠던 게 경직되고 재미없고 돈도 안 되는 글을 쓰게 한 것 같아요. 블로그 하다 보면 1일 1포, 1일 10포 이런 말을 들으니 오늘 붙잡은 거 반드시 오늘 끝내야 할 것 같은 조바심도 생겨요. 그래서 전 뭔가를 경험한 날 글감이 떠올랐을 때 바로 10분, 20분 만에 쓰고 싶은 대로 후루룩 써버려요. 하나도 좋고 2개도 좋고 3개도 좋아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막 토해내듯 써요. 오타 체크 그런 것도 안 하고요. 그렇게 1개 또는 몇 개의 글을 쓰고 나면 그날은 그 주제에 대해서 더 생각하기 싫더라고요. 대신 다음날 뇌가 리셋됐을 때
이성을 부여잡고 곳곳에 잘 정리된 팩트를 때려 넣어요. 그럼 진정성과 팩트까지 담긴 글이 완성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쓰기로 하면 미룰 여지가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글 하나를 이틀 안에 발행하자는 다짐은 꼭 지키기로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임시 저장글만 수십 개 쌓이고 결국엔 그게 과제나 부담처럼 느껴지고 안 해버리게 되거든요. 발행을 안 하면 아무런 결과가 없고 돈 벌 기회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다음 날은 어떻게든 책임지고 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타이머를 켤 때도 있고 그냥 마음속으로 2~30분 안에 찾아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한 팩트를 최대한 빨리 찾아서 취합하고 정리해서 후루룩 쓴 일기 같은 글 곳곳에 적절하게 끼워 넣어요. 이렇게 쓰면 경험과 정보가 잘 섞인 뻔하지 않은 정보성 글이 되고 보는 사람도 공감하며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글 쓰다 보면 자주 지쳐서 한 3~4일 열심히 쓰고 며칠 건너뛰기도 하고 본업이 바쁘면 가끔 한 달도 안 쓸 때도 있고 그렇게 운영해서 블로그 5년 넘게 했는데 여기저기 쓴 글들이 이제 1,500개가 되려나 2,000개는 확실히 안 돼요. 그 중에 한 1,000개는 진짜 전혀 돈 안 되는 일기 같은 글인 것 같고요. 수익형 블로그에 관해서 글쓰기를 배우고 기초 세팅을 마치고 나서 쓴 나머지 500개 정도가 꾸준히 돈을 벌어다 주는 것 같아요. 블로그는 좀 무식하게 해야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속에 키워드가 지금 수십 수백 개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거 쓰고 싶어도 어제 찾은 키워드 안 쓰면 못 넘어가요. 이걸 끝내야 저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엑셀에 저장한 키워드들 쓰지도 않고 구상만 하다가 임시 저장된 글만 잔뜩 있으면 나는 키워드만 잘 찾아놓고 아무 결과물 없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고 똑똑한 분들은 하루 10시간이라면 1시간만 계획 짜고 생각하고 9시간은 아무 생각 없이 하기로 한 것만 하라고 하잖아요. 생각도 중독되는 것 같아요. 자꾸 생각하고 싶고 계획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을 잠시 멈춰야만 결과물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글 쓰기 싫을 때 애드센스 관련된 커뮤니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루에 몇백 달러 버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대부분 주먹국으로 시작한 잡블로그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난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 주제만 쓴 블로그가 광고 단가가 더 높기는 한데 공격받을 가능성도 높고 한 주제로만 채우는 게 지루하니까 다들 처음에 휘뚜루마뚜루 시작한 잡블로그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챗 GPT 이용도 안 하고 구글 색인 같은 거에 빠삭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냥 그런 거 잘 모르기도 하고 크게 신경 안 쓴다고 솔직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고수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대다수가 그냥 써야겠다 생각한 키워드로 글쓰기도 너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부수적인 거에 집착 버리고 본질인 글쓰기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게 생각만 하던 에너지를 발행 완료하는 데 쓰고 결과물이 많아지니 당연한 루트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 좀 그만하세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하고 찾아낸 키워드가 도저히 안 써진다 싶으시면 그냥 요즘 겪은 일에서 앞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단가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키워드를 엮어서 블로그를 채워보세요. 하나 확실한 건 물리치료 종류나 효과 같은 키워드보다는 물리치료 실비보험 같은 걸로 채운 블로그가 시간이 지나도 더 높은 단가의 광고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온라인 세상에서 고급 무료 정보를 기대하지 마세요. 고급인데 무료인 건 사기밖에 없어요.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도 컨설팅하고 상담, 코칭하고 돈 엄청 받아가잖아요. 그냥 저같이 어찌저찌 무식하게 하다 보니 월 1,000달러 버는 사람이 하는 경험도 참고만 하시고요.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내 마음에 와닿고 해볼만 하겠다 싶은 것들을 내가 직접 해보고 겪어보는 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뻔한 소리지만 내 경험과 정보를 잘 담고 남들에게 잘 읽힐 만한 유익한 글을 쌓아가세요. 사람들을 내 블로그에 오래 붙잡아 두면서 내 글을 끝까지 보게 하실 수 있으면
광고주가 내 블로그를 좋은 블로그라고 생각하고 비싼 광고를 내 블로그에 붙여줄 거고 분명 원하는 만큼의 애드센스 수익을 벌게 되실 거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소아정신과 진아영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재능을 알고 발전시켜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 결국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성공하게 된다고요. 글 하나로 남들이 이런저런 정보 찾아볼 시간을 줄여주고 내 블로그 안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여러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애드센스로 돈을 버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은 키워드라도 단가와 조회수는 불밥을 사바사라는 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누가 경험했다는 건 참고만 하면 되시고요. 이런저런 생각 그만하시고 계획과 실행을 1대9 정도 비율로 블로그를 운영해 보세요. 경제 블로그라고 주제를 확고하게 정했어도 거기에 치과 치료 받은 날 치아보험 키워드 광고 노리는 후기 써봐도 되고요. 배민 시켜먹고 배민 할인 쿠폰 같은 거 사람들이 맨날 검색하니까 쿠폰 광고 노리고 글 쓰셔도 되고요. 스스로 너무 한 주제로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정해놓은 법칙에 너무 매몰되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특히 임시 저장은 이제 그만하시고 하루 한 개라도 발행 완료나 예약 발행을 해보세요. 결과물을 내는 하루를 쌓아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애드센스 하루 10달러, 100달러로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